하나하나 그 용어 자체에서 항상 독립적이다. 뭐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로요, 도로. 자, 도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일반 공중이에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일반 공중에 사람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돼요. 자, 그러면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자, 고속도로에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자, 휴게소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휴게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처음에 개통되는 거 보면요.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개통이 되는 거예요. 휴게소 없이 개통되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사라지면 휴게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휴게소에서 라면 팔고 뭐 밥 먹고 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라면 파니까 상가하고 비슷하니까 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죠.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외진 곳에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 이용객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를 위한 부속시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요, 그냥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도로만을 위한 종된 용도라는 거죠. 근데 국도나 뭐 지방도로 일반 여기 도로 옆에 휴게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건 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 지목이 뭐냐?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용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두 필지상으로 진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가면, 길을 가면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가 있잖아요. 그럼 도로예요. 근데 여기를 딱 들어갔더니요. 길이 들어갔더니 여기는 한 필지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갔더니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만 이용하겠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로 진입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고요. 두 필지상으로 진입했을 때 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맨 마지막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보죠. 여기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으면. 여기 사거리가 있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도로예요. 여기는 이제 푸르지오 1단지. 여기는 레미안 2단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통로들 있죠? 사람들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는 길. 이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사유지죠?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없습니까? 이건 도로가 아닌 거죠. 사유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이건 뭐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이것은 대이고요.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일 뿐이에요. 공장자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여기는 사거리, 여기는 도로가 되겠지만 여기 단지 안의 통로는 대가 된다. 아파트 단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철도용지죠. 철도용지는 철길 있는 부지는 이제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철길. 그래서 여기에 경부 경부선 이렇게 철도가 있습니다. 그럼 철도가 있으면 이제 철도용지가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 습니까? 천안역도 지나고 대전역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역사요. 역이 있는 부지예요. 자, 그럼 역은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조성됐어요? 표 끊고 기차 타기 위해서 조성된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매점도 있고 식당이 있는 것이 이제 매점 식당이 목적이 아니죠. 역사의 주된 목적은 표 끊고 기차 타는 거예요.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에 매점 있고 식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종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주 목적은 철도죠. 철도. 그래서 역사 부지는요. 철도용지가 돼요. 역사 부지는 철도용지. 철도의 부속시설물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또 제방. 제방은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방파제, 방사제, 막아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방이 돼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등록 선후의 원칙에 샀던 거예요. 제방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제방에서 도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제방의 용도가 계속 존속하고 있으면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근데 더 이상 제방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도로로만 이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한제방의 용도가 존재하는 한은 여전히 제방이 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하천과 구호가 있습니다. 지금 좀 진행이 좀 빠른데 한꺼번에 지금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3, 4월에도 또 읽을 거고 5, 6월에도 또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했던 부분은 또 그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한반도가 이렇게 쓸 때 우리는 토지 아니면 바다예요.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합니다. 바다가 아닌 건 토지고요. 토지가 아닌 건 바다예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낙동강 강이 흘러요. 강. 낙동강은 바다예요? 아니에요? 강이지 바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일 뿐인 거예요. 물이 흐르는 토지. 토지가 됩니다. 자, 물이 흐르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물이 흐르는 토지. 수로가 되는 거죠. 수로. 그럼 수로는 둘로 나눕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하천과 국어를 이제 한꺼번에 보는데요. 국어 쪽을 밑에 보죠.
수로는 크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수로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그러면 대표 중에 운하예요. 운하는 파가지고 만드는 거죠.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죠. 그래서 인공수로가 있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고요. 또 수로의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소규모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해요. 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도랑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인공적으로 만든 건 다 국어라고 해요. 국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있는 수로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수로 대표적인 운하가 될 것이고 만든 거죠. 자연수로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수로는 다시 둘러 나눠서요. 대규모냐 소규모냐 나눠서 대규모면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자연수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이죠. 강은 하천이 돼요. 그러면은 자연수로이긴 하지만 소규모들이 있어요. 소규모 어떤 것들이냐? 계곡. 계곡은 소규모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에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실개천 하나씩은 흐르잖아요. 조그마한 개천 흐르잖아요. 개천. 아니면 계곡. 이런 것들은 자연수로이긴 하지만 소규모죠. 소규모는 국어라고 해요.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는 국어예요. 자, 그러면은 인공수로는 다 국어고요. 자연수로는 소규모는 국어가 돼요. 그럼 우리가 국어부터 보죠. 인공수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공수로는 다 국어고 자연수로,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는 국어가 돼요. 그러면은 위에 하천을 보죠.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밑에도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똑같은데 여기는 소규모는 국어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만 하천이 되겠죠. 그래서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시고요. 그 밑에는요, 물이 흐르는 토지는 이제 수로에서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토지가 있죠. 물이 고여있어요. 저수지. 이런 거죠. 물이 고여있으면 이걸 유지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토지. 그래서 물이 고이가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으면은 뒤에 댐, 저수지, 호수. 다 비슷한 말이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건 물이 고여있죠. 바다 아니잖아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 그러면 여기서요. 물이 고여있는데요. 이 고여있는 물에서요. 연이나 왕고를 재배를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전답과서로 한다고 했죠. 재배하는 곳은 전답과서이에요. 근데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연이나 왕골이요.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라고 있을 뿐이야. 자생한다고 했죠.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재배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물이 고이는 토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생하면은 그냥 유지일 뿐인 것이고, 이걸 만약에 재배를 해버리면은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재배에 들어가면은 전답, 과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연왕고를 재배하면 답,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은 유지일 뿐이에요.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여있는 물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워요. 여기서 연왕고를 재배를 하면 답이라고 했죠. 근데 물고기를 키워요. 그럼 양식장이죠. 이걸 양어장이라고 해요. 양식하는 곳은 양어장이 됩니다. 양어장. 우리 양어장도요, 바다에도 가두리 양식장 해가지고 바다에 양식장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이건 뭐예요? 그냥 바다일 뿐이죠. 이건 바다지 토지가 아니잖아요. 가두리장. 그러니까 이건 지목이 없어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양식장이 양어장이 되는 것이지, 해상에 있는 바다에 있으면요, 이거는 바다일 뿐이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없죠. 이런 말들을 바꿔서 나와요. 육상에 있을 때 해상에 있는 해버리면 양어장이 안 되죠. 바다는 바다일 뿐이니까. 그 다음 밑에는 수도용지인데요. 자,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은요, 국어 아니면 하천 이렇게 봤는데요. 이 물이 흘러가긴 하는데 수돗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수도용지가 돼요. 간단하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정수한다는 게 뭐예요? 수돗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만들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 물을 정수하여 공급이라는 말 나오면 다 수도용지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수돗물이 흘러간다. 수돗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수도용지예요. 그러니까 그 명칭 안에 다 답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면 되는 것이, 이걸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정수하여 공급. 그러면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공원도 보죠. 이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계법.
공법 시간이면은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계법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요, 이건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목은요, 여러분, 우리 그 공시법에서도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지만요, 1차 과목 개론에서도 한 문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목을 정확히 하게 되면요, 개론 한 문제도 또 맞출 수 있어요. 개론 한 문제도. 그래서 국계법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을 때만 우리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국계법이 아니라요, 자연공원법상 공원.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이거는요, 국계법의 공원이 아니에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이에요. 자연공원법이라고 돼 있죠. 국계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뒷산이 이렇게 있어요. 뒷산이 이렇게 있는데 뒷산이니까 그냥 임야였어요. 임야인데 갑자기 다음날이요. 갑자기 이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다음날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용도가 바뀐 건 하나도 없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목은 용도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일 뿐이에요. 여전히 임야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계법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또 뒤에서 나올 때는 묘지공원이 있어요.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국계법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국계법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공원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묘지공원이에요. 그러면 묘지공원은 공원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예요. 묘지를 위한 조성된 토지예요. 주 목적이 묘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묘지가 될 뿐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어디냐 이거죠. 주 목적이 용도가. 그래서 이것은 국계법에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됩니다. 이것은 묘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계법이에요. 국계법이 안 들어가 버리면요, 공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체육용지가 있어요. 체육용지. 체육활동을 위한 거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이용되는 곳이면 다 체육용지가 돼요. 이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이런 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만 많아지는 거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체육활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다만 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이 부지들이요, 영속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성. 그럼 독립성,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독립성. 그래서 우리가 보죠. 만약에요,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을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실내 수영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목을 이제 어떻게 지목을 설정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해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내 수영장에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까? 이제 수영하는 곳이에요. 그럼 누구나 이거는 수영만 하러 가는 거죠. 독립적으로 수영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내 수영장은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상가예요. 위에 4층 있고 밑에 이제 지하에 여기에 실내 수영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주, 대. 근데 여기에 잠시 수영장에 들어왔죠. 내일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영속성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수영장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일 뿐인 거예요. 영속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골프 연습장이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골프 연습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독립적으로 골프 연습장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체육용지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없습니까? 빌딩, 건물 4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골프 연습장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비해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체육용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내 수영장의 지목이 뭐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실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실내 수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이게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요. 근처에요. 노래방도 있고 방갈로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도록. 그럼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온 가족이 소풍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이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수영장이었습니까? 온 가족이 소풍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유원지도 조금 답니다.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을 가족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만. 여기는 대, 여기는 유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국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으면 이거는 체육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립성이 해야 되는데 독립성이 미흡한 실내 수영장이죠. 건물 안에 있는 실내 수영장. 건물 안에 지하에 스쿼시장이 있어요. 정구장. 건물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 건물 안에 있는 실내 수영장. 태권도 도장.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들었습니까? 이것은 체육용지가 아니라는 거죠.
태권도 조장이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요. 그럼 채용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해서 요투장, 카누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사리 조종 경기장은 따로 만들었죠. 조성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채용용지가 되겠죠. 근데 강에서 잠시 요트 타고요. 계곡에서 잠시 카누를 탈 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국어와 하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뿐인 거죠. 잠시 그냥 이용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유수를 이용한다는 건 잠시 카누장, 요트장으로 이용될 뿐이죠. 이런 것 들었습니까? 채용용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서 요트 좀 탄다고 해서 갑자기 하천이 채용용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영속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래는 채용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 그러니까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됐을 때만 채용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을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지목이 좀 편해요. 이런 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외우다 보니까 지목이 어려운 거죠.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유원지, 방금 했던 거죠. 유원지. 그럼 유원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이라는 단어예요. 종합위락시설이라는 거죠. 종합위락시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소풍 가는 곳. 이렇게 소풍. 가족 소풍 가는 곳. 야외, 그 뭐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야외 가는 거. 이 유원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용인, 에버랜드,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수영장, 유선장 배 타고 노는 거예요. 머리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유원지가 되고요. 여기 우리가 보죠. 식물원이 있는데요. 식물원. 그러니까 식물원에요. 식물원의 지목은 뭐 얘기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식물원인데 우리가 앞에서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계법 나오면 그때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공원. 그때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식물원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식물원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원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되는 것이지 요것 때문에 지목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영장도 습니까? 예전에는 야영이었습니까? 산 넘어갈 때 참 시원한 것이 야영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야영장을 따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 가는 곳이 야영장이 이제 소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영장이 종합위락시설로서 이용이 되면 이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야영장이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된 야영장이면 이거는 공원이 되는 거고. 야영장에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야영장이 조성됐어요.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수식어에 따라 지목이 설정되는 거니까 이런 것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 이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여기에서 지목은 설정된다. 그러니까 항상 말했죠. 용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조성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목은 설정된다는 거죠.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종교의식, 이건 간단하죠. 종교적인 종교의식, 종교 활동을 하는 곳, 사찰,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식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만 그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를 받았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종교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 4층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종교용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위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상가를 위해 조성된 토지에 잠시 교회가 왔다가 1년 있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영속성이 없죠. 동성이 없죠.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느냐. 이건 상가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4층 종교, 교회 들어오면 월세 안 내나요? 월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 씁니까? 과세 많이 해야 되겠죠. 뒤로. 그러니까 상가 안에 있는 종교시설, 이건 뭐예요? 종교용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밑에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사적지. 그러니까 문화재, 유적, 고적, 기념물이 있으면 사적지예요. 사적지. 근데 사적지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불국사가. 자, 불국사가 있으면요. 불국사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절이죠.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우리가 많이 수학여행 때 가고 하지만요. 그 기본적으로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주된 목적은 종교용지죠. 여기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사적지라고, 이 부분 따로 사적지라고, 요 부분 또 따로 사적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전부를 종교용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 고적, 기념물,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자다. 또 학교들도요. 오래된 학교,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오래되면요. 사적으로 막 지정이 되죠.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탑도 있고요. 문화재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학교 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을 때는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학교 용지로 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들이 여기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럼 문화재들이 있으면 그 주변을요. 전부 다 이렇게 좀 예쁘게 한 다음에 공원화 시키죠. 문화재들이 있으면 공원을 시키잖아요. 탑골공원 이렇게 공원화 시키잖아요. 이렇게 문화재들이 있으면 주변으로 공원화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공원화를 시킨 다음에 주변을 공원으로 시킨 다음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요.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어떻습니까? 이건 다 공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따로 사적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것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 어느덧 이거 왔어요. 자, 묘지예요, 묘지. 묘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체나 유골.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체가 있는 곳, 묘지공원은 묘지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묘지공원은 묘지가 되고요. 봉안시설, 납골당 이런 거죠. 이건 유골이 있으니까 이것도 씁니까? 봉안시설 부지도 당연히 또 묘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밑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묘지가 뭐 도심 안에 있지는 않죠. 도심 바뀌었으니까 묘지 같은 경우는 몇만 평씩 이렇게 있는 거죠. 공동묘지들. 그럼 여기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들. 그러면 묘지를 이제 뭐 개인이 뭐 이렇게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가 뭐 수익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기는 세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리진 않겠죠. 근데 묘지의 수익은 어디서 주로 많이 생기냐면요. 가면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여기 지하에 매점이 있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교회로 나오면서요. 꽃을 사들고 오면 상관없어요. 꽃을 못 사들고 왔어요. 바쁘면 여기서 꽃 사잖아요. 여기 식당도 있고 멀리 왔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도시락 싸우지 않았으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숍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이 생겨요. 그럼 여기 나왔습니까? 일반적인 상가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럼 세금을 여기는 묘지로 걷으면 되겠지만 여기 나왔습니까? 일반적인 상가, 대로 세금을 걷어드려야 되겠죠. 대로 걷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무부지예요. 이거는 묘지 안에 있지만 관리를 위한 건축무부지는 상가로 돈 받겠다는 거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무부지는 대로 한다는 거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기묘한 내용이 남아서 이해가 되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요. 몇 번 읽다 보면요. 따로 외우지 않아도요. 지금 이해했던 방법으로 몇 번 이해하게 되면요. 틀릴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처음부터 항상 우리가 기준,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독립적, 뭐 이렇게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 어떻게 처음부터 조성된 토지냐.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잡종제요. 잡종제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이 여기는 뭐 없어요. 그냥. 잡종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종제는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보죠. 그냥 여러분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채석장 이런 데가 되죠.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우물, 공통점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 다 잡종제예요. 자 외우기 힘들면요. 지금은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자,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요. 잡종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면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라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지목이 있는데 거기서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고 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잡종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면 잡종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걸 보죠. 특히 우리가 아까요. 송유관 부지 넣었습니까? 석유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 부지는 잡종지라고 했죠. 석유가 움직이는 것은 잡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석유가 움직이는 송유관 부지, 송유시설 부지가 잡종이면 전기가 움직이는 송신소, 수신소, 변전소 이것도 씁니까? 잡종지가 된다.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결하는 거예요.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 전기가 움직이는 곳도 잡종지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예전에 터미널 그러면 터미널 없습니까? 버스도 주차하는 곳이었어요. 주차 목적으로 조성됐으니까 터미널은요. 그냥 주차장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터미널이었습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버스만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관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이용되죠. 거기서 기다리면서 쓰면 여러 가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미널은 여객 터미널이에요. 사람들 움직이는 여객 터미널은 이제는 다목적으로 이용돼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잡종지가 돼요. 그럼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버스 타고 여행 떠날 수도 있지만 습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여행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만시설, 공항시설 부지도 씁니까? 그래서 쇼핑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잡종지가 된다.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서 여객에서 항만 공항시설을 우리가 유추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요. 자동차 터미널이라고 했죠. 자동차를 유추해서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등과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무비지도 잡종지다.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유추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터미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 이런 게 다 잡종지가 됩니다. 지금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할 테니까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잡종지인데 잡종지와 관련해서 몇 개 이렇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하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붙으면 잡종지가 아니다.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를 또 연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마지막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 우리 지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요. 지목 공부하는데 밑에 있는 거 뒤에서 공부하는데 대장이 있어요. 먼저 지적 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이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잡종지, 목장용지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도면에 등록할 때요. 그러니까 도면은요. 우리 책에도 있고 우리 그 나나들이 유인물 맨 마지막에도 도면이 있어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도면에는요. 이렇게 이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들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도인데 도면에는요. 여기가 17번지다 그러면 17번지. 그 다음에 지목을 적습니다. 그럼 지목을 적는데요. 지목을 주소용지다 그러면 주소용지 다 쓰다 보면 이웃 칸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호로 기록을 해요. 한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용지면요. 첫 글자로 주라고만 적어요. 철도용지면 철 이렇게 적어요. 목장용지면 목 이렇게만 적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해서요.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도면에는 한 글자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정에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요. 부호로 한자로만 표기를 해요. 이게 부호가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되는 것이요. 첫 번째 글자로만 다 부호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이요.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지목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주소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있어요. 단순히 주로만 해버리면 주차장이나 주소용지나 헷갈릴 수 있는 거죠. 혼동이 되니까. 단순히 주 그러면은 주소용지를 말하고요. 주차장은요. 두 번째 글자 차자로 표현을 합니다. 차 그러면은 주차장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용지가 있고 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 그러면은 공원을 말하고요. 공장용지는요. 두 번째 글자인 장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 그러면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요. 원자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건 딱 3개밖에 없는데 하천이 있죠. 하천. 하천 같은 경우는요. 하로 시작하는 건 하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논답자, 밭전자, 한자를 사용하듯이 하천 같은 경우는 내천자인 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외워야 돼요. 차장 1,000원.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장, 버스비 1,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차장 1,000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장 1,000원에 해당하면은 두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고 차장 1,000원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목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자, 9번이요. 이게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지목을 지적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 연결이 틀린 것은 차장 1,000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차장 1,000원에 해당되면 두 번째 글자, 해당 아니면 첫 번째 글자예요. 자, 공원은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공이 맞죠. 두 번째 목장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뭐요? 목으로 해야죠. 첫 번째 글자. 하천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하가 아니라 천으로 해야 되죠. 주차장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차 맞죠. 그러면은 주를 그러면은 주유소용지를 말하는 거고. 양의장도 해당이 없죠. 양의장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미음이 틀린 거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차당 1,000원만 기억하시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8가지 지목의 구분을 한번 보도록.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작년에. 자, 옳은 것은요. 우리 읽었던 것은 다 있습니다.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이라고 했죠. 용출되면 광천지라고 했죠. 송수관, 송유관은 없습니까? 광천지가 아니라고 했죠. 석유가 움직이고 전기가 움직이는 것은 잡종지다. 석유가 용출되는 것,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광천지라고 했죠. 밑에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 종교의식 하는 건 뭐예요? 종교용지라고 했죠. 종교용지.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고, 이건 종교용지죠.
자,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예요. 소규모라는 말은 없죠. 인공수라는 말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국어가 아니라 하천이 되는 거죠. 국어는 소규모였을 때 또는 인공수로가 국어가 되니까. 자,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이 있건 뭐가 있든지 간에 같은 구역이면 다 공장 안에 있으면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 공장용지. 맞죠. 5번. 일반 공직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유원지인지 공원인지 애매해요. 하는데 딱 했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왔어요. 국계법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공원이라고 했죠. 공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채용용지가 아니라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용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계법 나면 무조건 공원.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이라는 말 나면 유원지. 유원지. 채용용지는 체육활동. 국민들의 체육활동 그러면 채용용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할 테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28가지도 당연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이제 토지의 등록상에서 지번과 지목을 했고 넘기시면 이제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 이건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